이번에는 김민석 그 의원이 아마 될 확률이 높다. 그렇죠. 대세가 있는 것 같고. 근데 지금 안에서 공방하고 과거 논쟁하는 거 보면 뭐 여러모로 좀 이렇게 양쪽에 다 계셨던 분이니까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지금의 어떤 정청래 대표하고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아마 당을 운영할 것이다 보는 거죠. 말 아끼시네요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인물평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김민석 총리 어떤 분입니까? 어쨌든 그 합리적인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많았잖아요. 굴곡이 많았는데 이제 정치 수업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거든요. 맞아요. 동교동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을 좀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점잖은 분들이 좀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당 대표가 되고 김민석 그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상당히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오케이. 네. 한번 마지막에 틀어볼까요? 정청래 의원 인물평을.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한번 하셨으니까 이번에 리더십을 보여주셨잖아요. 서울시장을 못 이겼잖아요. 그리고 부산 북구 갑입니까? 북갑 선거를 또 못 이긴 선거 패배의 책임은 분명히 지는 것이 맞다.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패배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다.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.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뭐 부동산 정책 저 여기 영향을 아주 크게 가져갔다 봅니다. 그러면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서라도 대표가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어요.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.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는 현재 어디에 지금 붙어 계십니까? 붙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 최고위원을 저한테 기회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. 하고만. 그리고 뭐 이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여당 대표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도 계속 공개적인 토론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거 서로 합의도 해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야가 한국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송영길 5개 국어를 해요. 러시아, 중국, 일본, 미국 이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많이 갔죠. 엄청나시다고. 사실은 제가 배우고 싶은 지점은 그거예요. 저는 송영길 대표는 인정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긴 그 털시 게버드 그걸 책을 번역했어요. 그렇죠. 사실 그 책은 되게 과감한 책입니다. 그렇죠. 그 민주당 분들이 만약에 읽으면 굉장히 뼈아픈 책들이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PCG 문화전쟁 이런 그렇죠. 얘기도 정면으로 하는 책인데 내로남불도 정면으로 다뤄버리죠 그냥. 그러니까 그래서 좀 놀랍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. 정청래 대표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청래 대표는 저는 초기에 당대표로서 썩 어울리는 인물이었다. 2년 차부터는 저는 좀 다른 캐릭터가 필요하다. 이른바 여당 대표의 그릇론 캐릭터, 그러니까 더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유연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약간 정청래 대표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아닌가. 선거가 끝나고 친청, 친명 서로 봉합할 수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그렇고 봉합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제가 국민의힘 분들이나 다른 보수 패널 분들이 이건 뭐 분당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공감되지 않고 제가 열린우리당 출입 기자였어요. 그때 어떻게 보면 분열 양상에 대한 트라우마. 대단한 이 반성적인 고려가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이 정도 전당대회 뜨거움으로 쪼개실 정당은 아니다. 그 확신은 제가 있습니다.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조속히 추진! 그거는 다들 당권 주자들이 뭐 한다고 하시고 온도차는 좀 있지만 본인 의견 제시면 됩니다. 저는 그냥 이 6.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가까웠던 게 약간 멀어진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멀어진 당신.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? 그렇진 않아요. 뭐 어떻게 하자는 같이 거예요? 언젠간 합쳐가면 언젠간지 저는 개인적으로 남과 북 같은 관계에서. 남. 자, 좋았어요. 자, 그래서 서로 봉합은 할 수 있을 것이다. 네, 당연하죠. 예. 사실 의원님께서는 육선을 하시면서 지금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랑 다 오래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김민석, 송영길, 정청래. 예. 세 분 인물평 한번 해주십시오. 제가 상대당 당대표 난 사람 인물평 자체를 그건 국민들이 보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. 이제 정청래 대표는 좀 전투력도 있고 거친 면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대신에 이제 여당 당대표로서 너무 강할 수 있지 않느냐.
국정을 리드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, 네.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의정 공백이 너무 많잖아요.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, 그다음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저는 뭐 전당대회를 앞두면 남당에서 뭐 할지 모르지만은 돈 받은 걸로 처벌받은 최초의 총리였다. 어허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해명 안 된 여러 가지가 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보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예요.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죠. 그런데 무죄는 받았지만은 그 무죄라는 것이 증거. 법리상의 문제일 뿐이지, 뭐 그런 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의원께서 당 대표를 하시면 가장 협치하기 편할 것 같은. 나 그거 물어보려고. 총리는 그건 어떠세요? 제가 선택하면 어떤 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당원들이 정할 문제이지 제가 할 문제는 아닌 것 아우, 같습니다. 완곡하시네요. 제가 이제 다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네.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을 가진 분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점도 희망사항이죠.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이제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 장악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. 근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슈는 되게 짜증나는 이슈죠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윤석열, 이준석 갈등 아니면 윤석열, 뭐 나경원, 안철수 갈등 이런 거 겪을 때 보면 그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 그때 윤석열이 잘했냐, 이준석이 잘했냐 이런 거는 저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눠서 싸우죠. 지금 친명, 친청 하듯이 나눠 싸우는데 그냥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.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별로 관심도 없는 자기들만의 이슈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권력 투쟁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는 것도 별로 명분 없이 싸우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은 진영 안에서 파이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였을 때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 생각이 강하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. 그럼 누가 되는 게 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좋을 것 같아요? 김민석, 정청래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되는 게 당장의 어떤 파열음은 좀 적겠죠.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제 그런 면에서.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게 당시에 윤 정부나 국민의힘에게 좋았느냐. 그건 평가해 볼 부분인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되는 게 꼭 그러면 항상 좋냐. 그러니까 견제 세력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적절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. 거기는 또 워낙 자기 캐릭터가 센 사람이라서.